안녕하세요. 선박 종합설계 수업입니다. 우리 선박 종합설계에서는 지금 선박 설계 컨테스트라는 거에서 대한조선학회에서 매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정과제라고 해서 어떤 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과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해서 보고서를 내는 거를 우리 수업에서도 목표로 하고 있죠. 거기서 좀 잘 된 내용을 따서 선박설계 컨테스트로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수업 영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본 수업에서 이미 한번 했어요, 저희는. 근데 혹시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별로 설계를 할 때 서로 내용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좀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우리가 4월 4일 날에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그냥 다시 그때 자료 그대로 조금 어, 결과는 좀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바로 내용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도 올려놨는데, 여기 학생 선박 설계 컨테스트라는 거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설문조사 했더니 한 7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학생들은 이제 실제로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8월까지 내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한번 쭉 봅시다. 그러면 EDI 페이지 3라는 용어도 설명을 할 거고요. 아프라막스가 뭔지도 이거는 제가 수업 초반에 이미 했었죠. 하고 COT는 원유를 운반하는 탱커다라는 얘기 정도 했었네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미 수업 때 했었고, 오늘 영상에서 뭐 그걸 일일이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항목들 숫자가 여기 표 있죠. 얘네들이 현실성은 있고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값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달성해야 되는 값들을 정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 요구 자료가 있는데, 선박설계 컨테스트에서는 1번부터 13번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몇 가지는 빼기로 했었죠. 너무, 그러니까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많다거나 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여기 트림 스테빌리티에서는 일부 컨디션들은 좀 빼고 하기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 스테빌리티는 우리는 다루지 않을 거고, 우리 수업에선 다루지 않을 거고, 컨테스트에서는 이걸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피드 파워 프레딕션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 그래서 이것도 뭐 최소한의 내용만 적용되도록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온 자료 내용이었고요.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할지를 우리 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정 과제의 내용은 EEDI 페이지 3를 만족하는 아프라막스 탱커입니다. EEDI 페이지 3는 뒤에서 실제 얼마 정도인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선박 종합 설계 수업에서는 페이지 3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EEDI 값이 낮을수록 친환경적인 배고 그럴수록 평가에 좋겠죠. 평가에는 좋겠지만은 뭐 페이지 3를 만족 못하는 배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우리 목표를 만족하지 못했으니 평가도 안 해줄 거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설계 요구사항이라고 아까 그 표에 있었죠. 그거를 좀 검토를 할 건데, 참조우선 치수는 당연히 실제로 있는 배에 대한 치수니까 신뢰성이 높겠죠. 그럼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될지, 어떤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지, 단순히 숫자가 적힌 것만 볼지, 아니면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됐고 어떤 이유에서 나왔고 하는 것까지 설명할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계해야 되는 배에 대해서도 저런 치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라는 내용 위주로 할 겁니다. 물론 제가 수업에서 다룬 참고 자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참고 자료를 더 찾아와서 반영을 하면은 그것도 평가에 제가 어드밴티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때 제가 얘기했던 어떤 계산식들 말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여기선 이런 식의 계산식이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써봤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점수에 반영을 해 드릴 거다라는 거예요. 주요 일정 얘기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수업 때는 링크 사업 뭐 참가 계획서 얘기를 좀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영상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 볼 때는 이미 링크 사업 다 등록한 상태일 테니까. 그래서 선박 설계 컨테스트 관련해서 4월 17일 날 지금 이거 영상 올리는 거에서 한 2주쯤 뒤네요. 참조선의 실제 자료를 공개를 할 거고요.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은 뭐 진도는 나갈 텐데 뭐 자료가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건 좀 있겠죠. 자기들이 뭔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좀 앞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4월 17일 이전에 여러분들 준비를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8월 31일 날에는 컨테스트 최종 보고서 마감인데 이거는 저 대회를 나가기로 한 학생들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선 링크 사업 얘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각 조별로 그 계획서 내라고 했고요. 계획서를 내야 비용 청구가 가능해요. 안 내면은 비용 청구를 못하죠. 이제 참조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박설계 컨테스트에서는 참조우선이라고 해서 이미 실제로 있는 배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 배를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참조우선에서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단순히 값을 따라 해서 여러분들 설계선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 설계선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설계겠죠. 우선 참조선 자료 초반에는 주요 재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뭐 배 길이, 폭, 배수량 등등이겠죠. 물론 배수량이 실제로 나와 있진 않아요. 우선 그러면 주요 재원에서 깊이는 우리가 그릴 만한 자리가 있나요? 공간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배를 그려놓으면은 일반적인 배들이 이렇게 생겼죠. 앞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뭐 한 여기쯤 있겠죠, 수면이. 그렇게 됐을 때 배 옆에서 제일 밑바닥까지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깊이 영어 약자로는 D라고 써요. 그 다음에 수면에서 배 밑바닥까지의 거리 흘수도 영어로는 드라프트거든요. 그래서 D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T라고 많이 씁니다. 아니면 소문자 D라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주로 T라고 써요. 그 다음에 갑판에서 수면까지 거리 우리가 건현이라고 하죠. 건현은 실제로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얼마 이상이 되어야 배가 보건력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건현을 맞췄을 때 깊이에서 규정 건현을 빼준 그 높이는 우리가 구조흘수라고 부르죠. 스캔틀링이라고 하는.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현을 맞췄을 때 나머지 높이가 흘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 흘수 값을 구조흘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배에다가 짐을 실으면 배가 물에 더 잠깁니다. 그래서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은 규정 건현보다 더 배가 물에 잠길 수도 있겠죠. 잠길 수는 있지만 이 상태로 밖에 나갈 수는 없어요. 이건 규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배는 짐을 실었을 때 규정 건현보다 건현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규정 건현 마크가 있어요. 배 옆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선보다 배가 물이 더 올라오면 안 돼요. 그거를 만족하는 홀수가 구조홀수고, 구조홀수는 뭐에 쓰냐? 여러분들이 구조홀수 규정을 계산하는 일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그 실제 사례 들여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 걔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홀수보다 좀 아래 아니면은 뭐 설계를 기가 막히게 했으면 구조홀수에 딱 맞출 텐데 그것보다 좀 낮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홀수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짐을 다 실었을 때 배가 얼마나 가라앉냐예요. 뭐 계획 만재 흘수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짐을 만재라는 게 가득 실었다는 뜻이거든요. 가득 채워서 실었을 때 그때 흘수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냐?
재화 중량, 배에 실는 모든 화물의 무게죠. 경화 중량, 배 자체의 무게죠. 둘이 더하면은 그게 결국엔 배의 만재 배수량이거든요. 그래서 만재 배수량만큼 배가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설계 홀수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화물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재화 중량이죠.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화물은 실어야 돼 라고 하고 그게 우리 설계선의 목표로 나와 있어요. 정확하진 않네요. 근사치로 11만 3천 톤 정도의 화물을 실어야 된다 라는 게 요구사항이고요. 그럼 당연히 화물을 실는 공간이 뭐 기름이든 뭐든 다 합쳤을 때 11만 3천 톤을 실을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배에. 그걸 감안을 해서 일반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에 들어가는 재화 중량은 정확히 얘기하면 화물만 따지는 게 아니라 화물, 그다음에 사람이 써야 되는 각종 물품이나 사람이 쓰는 물 같은 거, 마시고 씻고 뭐 하는 물, 그다음에 배가 가는데 필요한 연료, 엔진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윤활유. 어떤 경우에는 배가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자세가 앞뒤로 수평이 안 되고 좀 기울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평형수를 채워야 될 수도 있어요. 평형수 같이 이런 모든 것 같이 배의 상태에 따라서 내렸다 실었다가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다 재화 중량으로 칩니다. 그래서 재화 중량이 11만 3천 톤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친환경 배예요. 그래서 연료를 적게 실어도 멀리 갈 수 있어요. 연료를 적게 실어도 배가 멀리 갈 수 있으면은 정해져 있는 재화 중량에서 연료 비중이 줄어드니까 화물 비중을 키울 수 있겠죠. 뭐 그런 상황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평형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배 설계를 잘해서 평형수 없이도 배가 자세가 잘 나와요. 그럼 원래 평형수 실어야 되는 재화 중량만큼을 화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해서 화물을 더 실으면 좋은 거고 사실 이것도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별 평가를 할 때 화물 자체에 화물칸 아니면 화물칸을 채웠을 때 화물 양이 각 조별로 얼마가 되냐. 같은 재화 중량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화물, 원유겠죠. 원유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재화 중량 얘기했는데 재화 중량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중요한 게 배 자체의 무게인 경화 중량이에요. 물론 이거는 배 자체가 얼마나 가볍냐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해서 같은 철판을 가지고도 충분히 단단한 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철 자체를 가벼운 걸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철을 적게 쓰면은 배를 만드는데 드는 노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줄어들어요.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 수업에서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계산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경화 중량이 작은 배가 좋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